초고대 문명의 미스테리 그랜드 캐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래전 다루었던 그랜드 캐니언에 관한 영상입니다. 그때도 나름 열심히 자료를 구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설득력 있는 영상을 통하여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떠올라 좀 더 알차게 다듬어서 새롭게 영상을 만들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 인정하고 있으며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더 발전해 있는 제 자신에게 뿌듯함과 더 열심히 하자라는 다짐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임팩트가 강하게 남아있는 장소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자신있게 답할 만큼 제 인생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고 감동받았던 자연경관입니다. 물론 아직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지 못했으니 살다 보면 더 좋은 곳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제 인생 최고의 경치는 역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이와 같이 그랜드 캐니언은 미국 애리조나 주 북서부 고원지대가 콜로라도 강에 침식되어 생긴 협곡입니다. 폭은 0.2에서 29km 정도이고 애리조나 주 북쪽 경계선 근처에 있는 파리아 강어귀에서부터 시작하여 네바다주 경계선 근처에 있는 그랜드 위시 절벽까지 약 446km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숫자로만 써놓아서 느낌이 잘 안 온다면 서울에서 부산 간 구 경부선 길이와 비슷하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면적은 약 5,000 평방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5%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설명은 이쯤으로 하도록 하고 바로 미스테리에 얽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억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세계 최대의 자연경관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곳에는 불가사의한 미스테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약 4,000년 전부터 인디언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에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혼이 담긴 고향이라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물론 현재도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많은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호피족이 곳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이 약 446km이며 최대 깊이가 약 1.5km로 압도적인 협곡의 웅장함에 누구나 너슬리게 만드는 그랜드 캐니언. 그런데 이곳에는 호피족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1908년 고고학자인 킹케이드 박사는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그랜드 캐니언에 관심이 많아 고고학 조사를 하기 위해 이곳에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킹케이드 박사는 미국 국립박물관인 스미스소니의 후원을 받고 있던 명망 높은 박사였는데 그랜드 캐니언을 자주 찾았던 탓에 그곳 원주민들과도 꽤나 친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유독 호피족과 친분이 쌓이며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피족의 추장과 고대 문명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호피족의 추장이 자신의 가문 대대로 전해져 오고 있다는 한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킹케이드 박사는 호피족 추장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호피족의 추장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과거 호피족의 조상들은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에 살았었는데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 만든 지하도시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금은 모아를 숨겨놓은 고대인들의 보금자리였고 또 그곳을 죽음의 도시라고 표현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덧붙여 그 지하도시는 자신들의 조상이 만든 것이 아닌 그들도 발견한 것이며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킹케이드 박사에게 추장이 말했습니다. 마치 여러 문화권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에 고고학 박사인 킹케이드 박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추장의 이야기에 잠시 넋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킹케이드 박사가 지켜봐왔던 호피족의 특성상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서 할 만큼 그런 싱거운 부족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호피족은 미국의 다른 원주민 부족보다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에 호피족에게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전설이 있을 것이라고 평소에 느꼈던 킹케이드 박사는 추장의 이야기에 매우 놀라워하며 그 말에 전적으로 신뢰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킹케이드 박사는 그 즉시 호피족들에게 들은 정보를 취합해 지하도시가 있을 법한 장소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배를 타고 콜로라도 강을 따라 탐사하며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던 킹케이드 박사는 강둑 근처에서 지형지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입구 같은 작은 동굴을 찾게 됩니다. 도착한 곳은 출입통제구역으로 그랜드 캐니언 협곡 표면에서 약 450m보다 더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킹케이드 박사는 가까이 다가가 입구 주변으로 난 끌 자국을 발견하고 이곳이 바로 지하도시로 이어지는 입구라는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끌이란 나무나 돌 또는 금속과 같은 단단한 재료를 절단하거나 다듬을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그 동굴 입구가 바로 이 끌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고 합니다. 킹케이드 박사는 입구를 통해 들어서자 아래로 수킬로미터나 길게 이어진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간 뒤에야 드디어 진짜 입구로 보이는 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는 암석을 깎아 만든 형태로 중앙에는 큰 공동홀이 있었고 그 중심으로 수십 개의 통로가 바퀴살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통로 옆으로는 또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고 어림잡아 보아도 수백 개에 달하는 방들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킹케이드 박사가 지하도시에 들어서며 가장 놀라워했던 것은 중앙 공동홀로 보이는 곳에 있던 거대한 석상이 있었는데 그 좁은 동굴 안에 그토록 크고 장엄함을 주는 거대한 석상에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거대한 그 석상은 양반 다리를 한 채로 앉아 양손에 연꽃이나 백합처럼 보이는 꽃을 들고 있었고 이곳에 살았던 주민들이 신성시하던 것인지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석상을 본 순간 동양인과 매우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석상은 불교의 부처상을 매우 닮아 있었다는 기억을 하며 몇 개의 방을 더 조사하던 중 한 곳에서 특이한 모양의 도자기가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도자기에는 고대 상형 문자로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킹케이드 박사는 지하도시를 탐사하며 할수록 각종 유물과 흔적들을 보고 마치 여러 문명을 뒤섞어 놓은 듯한 모습에 상당한 괴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고고학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확신하고 탐사를 우선 마무리한 뒤 자신을 후원해 준 스미스소니언에 이 사실을 알리고 탐사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스미스소니언은 킹케이드 박사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뒤 곧바로 스미스소니언 소속의 조단 박사와 연구팀을 합류시켜 2차 탐사를 이어나갑니다. 좀 더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며 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들이 본 지하도시의 크기는 상당했다고 합니다. 방 개수로 추정해 보았을 때 이곳에는 약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탐사를 이어 나갈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도시를 둘러보던 탐사대는 굉장히 넓은 방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곳에는 아마포로 감싼 수백 구의 미라들이 이 벽면에 각 층에 놓여 있었고 모두 남성의 미라로 보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미라들이 크기가 평균 2.7m에 달했다고 합니다. 고대 거인에 대한 문명의 이야기를 익히 들었던 킹케이드와 조단 두 박사는 이것이 고대의 거인 문명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로를 따라 들어서자 어느 순간 환기가 되지 않는 통로 끝에 방으로 보이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섬뜩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으로 보이는 곳은 코를 찌르는 역겹고 독한 냄새가 풍겨왔는데 입구 주변으로 손전등을 비추어 보았지만 내부에 자욱하게 퍼져 있는 연기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방 내부를 보는 것은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고대인들이 치명적인 가스나 화학물질을 의도적으로 깔아두었다면 이 내부는 절대 평범한 곳은 아닐 것이라는 직감으로 더는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랜드 캐니언에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1909년 4월 5일 당시 일간지였던 애리조나 가제트에 기사가 실리며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자료를 넘겨받은 상부기관은 어째서인지 지하도시의 입구를 폐쇄하게 됩니다. 그 뒤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에 관한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는데 정부가 지하도시를 은폐하고 있다 또는 킹케이드가 지하도시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박사가 직접 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 가제트의 기사가 실린 이후 킹케이드 박사 또한 어떠한 신문이나 뉴스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고학계에서까지 증발하듯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더 이상 킹케이드 박사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세기 초 음모론이 난무하던 시기에 지역신문에 실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하도시가 진실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킹케이드 박사는 분명 존재했던 사람이고 미국 국립박물관인 스미스소니언 지원이 있던 탐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음모론자였던 존 로즈는 훗날 자신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견한 동굴이 지하도시로 이어지는 곳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곳을 무장한 군인들이 24시간 지키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이상해 보였다고 그때 당시를 회상하였다고 합니다. 덧붙여 그곳이 호피족이 말하는 그 동굴이 아니라면 굳이 왜 군인들이 그곳을 24시간 지키겠느냐며 미국의 음모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만일 킹케이드 박사가 발견한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가 사실이라면 이곳은 문명, 종교, 인종, 거인, 초고대 문명 등 다양한 비밀들이 뒤섞여 있는 20세기, 아니 21세기 최초의 미스터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호피족의 전설에 따라 킹케이드 박사가 찾았다는 지하도시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간직한 채 다시 잠들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킹케이드 박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일에 감춰져 무성한 소문만이 남은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미국은 속 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24시간 군인들로 그 지하동굴을 지키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초고대 문명의 특별한 기술들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렇게 100년 전 호피족의 전설에 따라 킹케이드 박사가 찾았다는 미스테리한 동굴에 관련한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언젠가 미스테리는 해결되겠지만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